안녕하십니까. 최근 북한이 제7차 핵실험 징후까지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빈 라덴을 참수했던 미군 제320 특수작전대대 소속 대원들은 9월 29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참수작전의 하나로 야간 침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참수작전은 적 핵심 수뇌부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외과 수술식으로 제거하는 작전입니다. 미군은 지난 2011년 5월 2일 참수작전을 통해 알카에다 두목인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주한 미 특수전사령부는 30일 적진 침투와 인질 구출 숙달을 목적으로 하는 테이크 나이프 훈련 장면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미군 측의 훈련 공개는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3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도발을 해온 북한에게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미 특수부대의 적진 침투가 중심인 테이크 나이프 훈련은 흔히 참수작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으로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훈련 중 하나로 꼽힙니다. 주한 미 특수전사령부는 훈련 장면을 공개하면서 다양한 영역의 연합훈련이 29일 밤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서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미 공군 제353 특수작전 비행단, 제1 특수작전 비행대대, 제320 특수전술 비행대대가 참여했고, 한국 공군에서는 공중기동정찰사령부와 제259 특수임무대대 등이 참여했습니다. 훈련 참가 병력은 비행장 장악과 인질 구출, 야간 고공 강화 침투, 모의 근접 항공 지원 및 정밀 화력, 지역 통제 및 공습 타격 작전 등을 훈련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훈련은 북한 김정은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1990년부터 이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만 2017년 이후 훈련을 거의 공개하지 않다가 이번에 다시 공개한 것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제7차 핵실험 징후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9월 9일 공화국 설립 기념일을 앞두고 최고인민회의에 제14기 제7차 회의를 열고 국가 핵무력 정책을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의 핵 타격 시점을 지휘부,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 비핵 공격을 포함한 군사적 공격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얼마든지 김정은의 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수 있고 김정은이 상황을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끼느냐에 따라 핵을 쓸 수도 있도록 여지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세계를 향해 협박하려는 속임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압박 수위와는 상관없이 김정은이 내부적으로 압박을 느끼게 될 경우에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까지 염두에 둔다면 이번 법령에 핵무기 사용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김정은 권력을 더 튼튼하게 다질 뿐만 아니라 권력을 절대화시키는 데 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핵무력 법령 채택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경제 제재로 끝없는 경제 침체와 더불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민심 이반으로
리더십 위기를 맞은 김정인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쓴 초강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잔꾀로 나날이 강력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결국 김정은은 더욱 거세질 국제적 압박과 비정상적인 지도자라는 국제사회의 딱지를 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마침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29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윤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우리 공통의 목표와 안보 관심사, 그 분야에 대한 추가적 후상을 환영했다. 또 한국과 일본 양자 관계 개선에 따른 이익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하고 제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가운데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의 복원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후에는 비무장지대를 둘러보고 주한 미군 측의 작전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는 북한에는 평화를 위협하는 악랄한 독재 정권,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그리고 만연한 인권 침해가 있다. 미국과 세계는 북한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닌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가 되기를 촉구한다. 한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 미국과 한국은 어떠한 만일의 사태에도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29일 오전 10시쯤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윤 대통령 예방과 판문점 방문 등 약 8시간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을 포함한 나흘 동안의 아시아 순방을 마무리 짓고 29일 저녁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출국한 직후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29일 오후 8시 48분에서 57분 사이에 북한이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9일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 미국의 항공모함을 포함한 한미훈련, 30일로 예정된 한미일 연합훈련 등에 반발하는 무력 시위로 분석됩니다. 북한이 하고 있는 짓은 마치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땅바닥에서 나들굴며 떼를 쓰는 철부지 어린애 수법과 똑같습니다. 그런 아이를 잘못 다루는 부모는 대부분 자식의 앞날을 망치고 맙니다. 지나칠 경우에는 무섭게 엄벌해 버릇을 고쳐놓아야 합니다. 최근 미국 해리스 부통령의 일본, 한국 등 아시아 방문 과정에서 논의됐던 것보다 곱하기 몇 배의 강도로 혼을 내야 합니다. 북한 떼거지 근성의 뿌리를 뽑아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합니다. 문재인이 했던 식으로 했다가는 해결책이 아니라 같이 망하는 길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